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지만 가족이라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아가는 59세 김성재라고 합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이자 이제는 퇴직 후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아버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위해 일했고 이제는 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은 지금처럼 높은 빌딩이 빽빽이 들어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시장 골목에서는 가게 주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장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는 국을 끓이고 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장사가 끝나는 밤이 되면 두 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철없이 뛰어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면 허겁지겁 먹고 친구들과 골목을 누비며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고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방학이나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물건을 정리하고 아버지께서 무거운 쌀 포대를 나르실 때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재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다투기도 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신혼집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첫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더라도 힘들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뛰어놀게 했고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딸은 성장하면서 유난히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해외로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가끔씩 연락하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많이 닮은 아이였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의 한 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후에는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지혜를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싹싹했고
예의도 바르며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희 부부에게 살갑게 다가왔고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저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워낙 바쁘니 연락이 줄어드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 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 저렇게 사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단순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며느리는 우리 가족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결혼 초반과 달리 점점 연락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혼 2년 차 즈음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가족 행사에서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로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예전 같으면 밝게 받았을 전화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목소리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무뚝뚝하지 않았는데 저는 애써 넘겼습니다. 요즘 성민이랑 잘 지내느냐? 그 질문에 며느리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대답하더군요.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는 아이도 아니고 신혼 때처럼 늘 붙어 있을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지방 발령을 받아 혼자 내려가게 된 후 며느리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오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몇 주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려던 찰나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고 서로를 마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료나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 그 지혜가 맞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제 존재를 알게 되면 며느리가 경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둘은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맞추며 웃고 손을 잡고 때때로 몸을 가까이 기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가족 안에서 이런 배신을 경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착각이라면? 혹시라도 오해였다면? 저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결국 저는 직접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외출하는 날을 확인하고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거리를 걸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아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아, 요즘 지혜랑 잘 지내냐? 아들은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뭐 바쁘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가 우연히 이런 걸 봤다. 아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듯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들은 곧 차분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아, 괜찮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나도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믿을 수가 없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녀를 사랑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내가 더 잘하면 그녀가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면서도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한쪽이 희생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다. 아빠, 지혜가 너를 배신했다면 이제 너도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지혜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아들은 제게 함께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도 지혜가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와 아들은 며느리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미안해. 그게 다야. 나도 처음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잖아. 나는 외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성민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족을 배신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아버님, 지혜야, 내가 어떤 변명을 해도 너는 우리 아들을 배신한 거야. 이혼하는 게 맞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후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혼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성민아, 너를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어. 아들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이혼하는 게 맞겠죠? 아들은 몇 번이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리고도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민아, 내가 가장 힘든 결정이었을 거란 걸 안다. 하지만 너도 알잖니? 이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했다는 감정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랑이 깨졌다면 그걸 인정할 용기도 필요하단다. 아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아들은 몇 번이고 힘들어했습니다. 밤이면 술을 마시고 가끔은 말없이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내야 하는 건 결국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성민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끝낼 관계는 아니었잖아. 하지만 아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그 순간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그냥 외로웠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다고 변명이 되는 게 아니다. 성민이는 너를 믿었고 끝까지 지키려 했어. 그런데 넌 그 신뢰를 배신했잖아.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출근도 힘들어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성민아, 괜찮니? 네,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조금씩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갔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불륜 상대와 함께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며느리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결국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힘들어했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래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이 됐지만 조급하게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렇게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며 다시 삶을 즐기려 노력했습니다. 얼굴도 훨씬 밝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아빠, 이제는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 성민아. 이제 내가 행복해야 할 차례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끝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지켜온 가장으로서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며느리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아들이 더 단단해졌고 더 나은 삶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부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나 자신을 잃어간다면 과감하게 놓아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결정이라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지난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며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